정청래 후보의 천군만마가 떴습니다. 어느 날 봐도 놀랐는데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 후보는 페북을 통해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포스팅 댓글에 추 장군이 등판했습니다.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개혁 과제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개혁의 일관성과 진심을 믿습니다. 자식의 장래를 본인의 안위보다 걱정하는 어머니들의 마음도 그럴 겁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남겼습니다. 네,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최근 추 장군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자칭 친명계들이 기분 나쁘게 평가하며 난리를 치는 상황이었는데 진짜 뉴 이재명들과 친명파리들 지긋지긋합니다. 관련해 현재 민주당 전대판세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말 쇼츠에서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걸 놓고 싸우는 데니까 뭐 그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다시는 우리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추운 겨울에 응원봉을 들고 했던 다짐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다 민주당을 어쩌면 민주개혁 진영의 본진이라고 생각하고 다 주목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이렇게 해서 소위 내란 세력들을 잡아놓고 재판하고 하는 단계에 이르니까 자기들끼리 또 자리다툼하는 거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나중 문제고 일단 내가 이기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김민석 후보만 보더라도 20년 동안 당인 생활했는데 다시 지금 뭐 총리도 하고 당대표 돼서 대통령에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굳이 저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왜들 저것만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이제 김민석 후보가 지금 중간에 제주도, 강원도, 인천 뭐 이런 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남에 가가지고 지금 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관측대로라면 김민석 후보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격차를 더 벌려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야 되니까 호남 다지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호남에서 계속 앞서간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자꾸 좁혀지니까 불안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그런데 표가 많이 있으니까 선거 나선 사람들이 뭐 표 많은 곳에 집중하는 거야 당연한 일인데 일단 호남 민심이 뭐를 기준으로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소위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겠죠. 근데 무슨 결과가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호남에서 이제 이런 게 대회가 치러지게 되면 그 중간에 후보들이 보이는 모습 그쪽에 가서 호소하는 얘기들 그다음에 그 지역의 당원들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호남하고 수도권이 민주당의 어찌 보면 정치 고관여층이 가장 많은 숫자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일정한 흐름 같은 게 형성이 되겠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게 광주에서 이기면서 갑자기 확 급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투표를 하는 분들도 신중하게 계속 지켜볼 거고 또 지금 상황들이 너무나 저렇게 갈등이 격화되니까 판단을 유보하면서 소위 말해서 될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지금 하면 잘하겠냐라는 거를 더 신중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숫자가 워낙 적어서 뭐 그전에는 거기에 대의원의 한 표가 일반 당원 뭐 17배, 20배 몇십 배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대의원분들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겠죠. 소수면서 조금 더 열성적인 분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그거 외에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 편이다. 그러면 그 말이 어느 정도 통하느냐 그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지 어떤 후보 캠프에서 일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대의원 쪽이 더 강하고 일반 유권자 일반 당원들한테는 좀 이렇게 거리가 머니까 그런 정도 차이밖에 없겠죠.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또 한 번 어떤 분수령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는 과정이 민주당이 그 주권정당, 국민정당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큰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이제 호남이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런 게 민주당에서는 역사로 굳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건 아니지만 1인 1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그러니까 당대표가 지금 이번 당대표가 더 중요하게 보이는 이유가 이제 다음 총선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대표라서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이 1인 1표제가 얼마나 건강하게 정착될 수 있느냐의 그 한 고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대세론이 뒤집힐 수 있느냐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관전 포인트가? 그게 말하자면 당원들 지지자들에게 어떤 거를 중심으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되게 아주 중요하게 떠올랐고 또 그 과정에서 후보들은 예전 방식의 조직동원 그 다음에 뭐 공중전 그 다음에 뭐 심리전 여러 가지를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러면은 그 각각 후보의 캠프에서 구사하는 전략이 결국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결과를 낳느냐가 드러나게 될 거고 그러면 그게 향후 민주당의 권력지형이나 이 구도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주요한 어떤 결정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김민수 후보가 여전히 앞서가고 있다고 봐야죠. 근소하게나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호남에서도 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보면 김민수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오잖아요. 예. 근데 정청래 후보 측은 본인들이 우세하다는 말보다는 격차가 좁혀졌다, 골든크로스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각 캠프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김민석 후보 쪽은 낙승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제가 국회의원들이나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생각보다 쉽게 끝날 거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더라고.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는 제 예측이 맞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 쪽이 조금 더 뭐랄까 초조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앞서가는 후보가 사실은 여유롭게 대처하면서 네거티브도 안 하고 그런 거잖아요, 선거 공식이라는 게. 예. 근데 지금 보면 오히려 앞서가는 후보가 더 긴장하고 네거티브를 했던 모습이 있어서 조금 특이한 선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1, 2차 결과에서 정청래 후보가 47, 8%가 나와야지 그 과반을 쉽게 넘어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만큼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호남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가, 정청래 후보는 수도권은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민석 후보는 호남이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가 후보들의 예측하고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느냐, 격차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겠죠. 네,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저는 찾습니다. 지난주는 소폭 하락했죠. 내일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이 대통령을 여러 부분에서 비판했지만 더 이상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길 희망합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해서 거봐, 내 말이 맞지? 어날바가 옳았어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틀렸고 이재명 대통령이 맞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형세 판단을 해보면 지금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핵심 지지층의 민심이 싸늘하게 식는 속도가 김어준 총수가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저는 체감됩니다. 가장 큰 잘못은 지지 세력에게 무력감과 함께 의지를 꺾은 점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실수를 만회하면 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아주 오래된 계획 같습니다. 내용은 어설프지만 시도하는 시점은 상당히 오랫동안 계획한 것처럼 일사불란했습니다. 냉정하게 유시민 작가의 경고가 저는 확실하다 생각하며, 이 상태로 가면 한 달 안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할 것이고 임기 내내 아무런 개혁도 못하며 정권을 내줄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 부분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얼마 전에 돌았던 이 정보지 글이 청와대의 블러핑이라 했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를 직접 만나서 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까요? 이미 늦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어날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어날바 정기 후원과 민주진영 동지가 운영하는 여름두릅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